거리 계산을 했겠죠. 거리 계산. 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기 외선이 옵니다. 대포를 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알아야 되겠네요. 왜? 다 수동이고 이 대포에 포함 탄환들이 쇳덩어리입니다. 철환이에요. 철환.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순신장 발사 그러면 막 무조건 쏘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금방 탄환에 떨어져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가능하면 정확하게 쏴야 되겠죠. 그러려면 거리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할 게 뭐냐? 내 배에서 적의 배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육지면 줄자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바다는 안 됩니다. 바다는.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 망해도술 또는 망해도법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는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줄자 안 치고 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저 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걸 알아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망해도술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써져 있는 구일집이라는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말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바다에 섬이 있으나 그 높이와 거리를 모른다. 이제 4장의 편말을 세우고 70장 물러나서 다시 4자의 짧은 편말을 세우고 바라보니 끝이 같았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여기 4장짜리 그러니까 약 한 자가 30cm쯤 된 한 자가 30이니까 10자가 한 장입니다. 12m쯤 되나요? 뭐 계산은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하나 세웁니다. 세우고 70장을 물러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70발자국을 뒤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4자짜리 짧은 막대기를 세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서 내 눈 위에 바닥을 깔고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 섬의 끝에가 일직선이 되게 쭉 바라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다 걷어들여서 다시 600장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편말을 세우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렇다면 섬의 높이와 이제 거리는 얼마냐? 요거를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과 다른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되는 게 옛날의 수학자들은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다 외웠어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죠. 요거를 실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4장짜리 편말을 세우고요. 여기 물러나서 여기가 4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70장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4자짜리 또 편말을 작대기를 세웁니다. 막대기를. 그래서 끝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 삼각형이 닮음이 되죠. 그 다음에 600장 물러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다시 합니다. 대신에 그때는 조금 더 뒤로 밀려나겠죠. 그럼 또 큰 직각삼각형 2개가 나오겠네요. 그게 또 닮았어요. 직각삼각형으로.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즘 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반가우시죠? 자,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뭐 계산은 이렇습니다. 계산은 뭐 따로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얻은 게 섬까지는 6리 4장이고 섬의 높이는 6리 4장이고 섬까지는 116리 120장이더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계산하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망해도술은 뭐냐? 망해도술은 지금 말로 치면 삼각비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작은 삼각형들이 여기 다 직각삼각형이죠? 요거에 닮은 비를 쓰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하는 게 옛날에 뭐였느냐? 망해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삼각비 그럼 뭐냐면 망해도술 또는 망해도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적의 100가지의
거리를 알았던 거죠. 네. 자, 이제 거리를 알았으니까 대포를 쏴야 되겠죠. 대포를 쏘면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겠죠. 그 포물선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2차 함수, 2차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천원술이라고 했어요. 예, 천원술이라고 해서 포탄의 비거리, 결국 이렇게 포물선을 이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어떤 각도로 쏘고 얼만큼의 요 식을 쏴야 얘가 포탄이 날아가는 사거리도 있을 거고요. 얼만큼 각도를 조절해야지 얘가 날아갈까. 그럼 결국 방정식 풀어야 됩니다. 예. 천이라는 것은 원이 미지수입니다. 천원. 원이 있는 다항 방정식 또는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천원술이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포탄의 궤적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까이 있는 배는 직사라고 해서 그냥 직선으로 쏴요. 이렇게 바로 붙은 배는 반드시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배는, 왜냐하면 조선의 대포가 사거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선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쏘면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 엄청 싫어했습니다. 명량이 막 외적들이 올라타죠.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몇백 년 동안 일본이 통일되는 동안 엄청 싸움에 단련된 무사고, 우리는 농사짓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붙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포를 쏘는 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기도 전에 이미 다 없애는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이 천원술이 바로 이제 그거에 사용되는 기술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개방각술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직사각형의 밭과 원 모양의 밭이 하나씩 있다. 넓이가 1708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넓이 하면 가로 세로 1m다 그러면 넓이는 1m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조선시대에는 길이도 보, 넓이도 보 이렇습니다. 부피도 보. 단위가 뭐 제곱이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위가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 이게 뭐냐? 2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엄청 어려운 수들이 있습니다. 대종평방으로 이렇게 쓰고 종방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거 필요. 요걸 현대적으로 쓰면 이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숫자 있죠. 778 마이너스 6325가 바로 그 수가 바로 이거를 앞에 있는 숫자를 2차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밑에서부터 바로 전부 다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저렇게 나타냈습니다. 옛날에는 밑에서부터 차례대로요. 그리고 저걸 푸는 겁니다. 근데 푸는 거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암산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포탄이 날라오는데 여기다 이거 한지 넣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를 2개 갖고 다닌다. 짧은 막대. 그래서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높이에 따라서 얘 길이와 높이에 따라서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피면 요 안에 들어오는 크기가 있죠. 요만큼 됐을 때 거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었던, 그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했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는데 장군이 앉아서 할 시간은 없죠. 장군 밑에서 안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도운도가 지금 저게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은 딱 해서 지금 몇 보입니다. 몇 장입니다. 그럼 무슨 포를 쏴라. 이렇게 했겠죠. 자,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쭉 다 해놓은 겁니다. 명량이 정유재란 때 처음 했던 거고, 우리가 그래서 저기 옥포해전이 첫 해전인데요. 임진왜란의 난중일기를 보면 전투 중에는 일기를 못 쓰십니다. 그런데 뭘 쓰냐면 장계를 써요. 임금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 중에 지금 옥포파 외병장이 옥포에서 외병을 파한 장계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며 대포를 쏘고 화살과 살탄을 쏘아 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
이게 이제 이걸 이순신 장군과 해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일시 집중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한꺼번에 쏘는 겁니다. 한꺼번에 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배 판옥선도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옥선이 이렇게 판판합니다. 방향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틀 수 있어요. 판판해서. 근데 일본의 새끼선 또는 안택선이라고 아타케 분하의 새끼 분해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한 번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포 쏘고 이쪽에서 대포 쏘고 이게 조금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때 쓴 전법이 뭐냐? 최초로 이런 전법을 씁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학익진 많이 들으셨고, 여기 학의 날개를 핀 것 같은 전법이다. 근데 요게 원래는 뭐 육전에서 쓰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해전에 처음 적용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 옥포에서 처음으로 이 학익진을 구사하십니다. 그래서 접근 안 하고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적의 배를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결국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 뭐 훌륭하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백성들의 힘이 있고 그거를 받쳐준 수학자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모두 5곡지에 관해서 이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학이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수학 어디다 써먹냐? 맨날 물어보시죠. 수학은요 안 써먹는 데가 없습니다. 수학은 제가 피타고라스 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디 뭘 해도 수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수학을 좀 어여삐 여기셔서 조금 수학의 마음의 문도 좀 여시고, 좀 우리 자녀분들도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과목이다. 또 분야다. 그래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수학에 너무 수학을 막 다그쳐가지고 수학하면 막 짜증만 나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요. 수학은 즐거운 거다. 수학은 재밌다. 이런 걸 좀 널리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